뉴욕 증시는 에너지주가 유가 급등을 등에 업고 시장 반등을 이끌어 주가가 만선을 돌파한 이후에도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는 0.5% 가까이 올라 1062로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량이 기대 밖으로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1월 인도분 WTI는 3.2% 오른 배럴당 77달러 58센트에 맞춰 6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 EU FTA 가서명 체결로 최대 피해자라고 여기는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가 비준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EU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정식 서명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한 EU FTA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하는 국정감사에서 향후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그 폭이 0.5%포인트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외환 보유액 수준에 대해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시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전날 만선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수포인트를 보여줬었는데요. 추가로 상승한 것이 또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역시나 다우가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인데요. 장 중에는 오후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우는 결과적으로 0.5% 가까이 올라 1062로 마쳤는데요. 골드만삭스 시티그룹의 3분기 실적도 공개가 됐지만 장에는 크게 도움이 못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챙겨보겠습니다.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동양종금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가가 급등한 것이 다우의 추가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네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요. 일단 어제 뉴욕 증시 잠시 체크해 보시면 일단 실적들 발표되면서 일단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장 초반에 좀 흐름이 좀 이렇게 좀 하락으로 좀 출발했었는데요.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좀 양호했던 편입니다. 지수에 큰 흐름을 못 줬는데 장 후반에 이제 휘발유 재고 감소가 나타나면서 이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오히려 그 시장 쪽으로 그 에너지주가 이제 상승하면서 지수를 좀 많이 상승을 끌었는데요. 네. 일단 중요한 그 다우 지수 차트 한번 보시면서 일단 자세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어제 다우 차트 같은 경우에 일단 만선을 회복했던 의미 있는 그런 시점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지고 나서 일단 한 이번 주 한 1, 2일 정도는 대부분이 좀 만선 정도를 회복하면 차익 매물 때문에 약세를 좀 나타내는 게 대부분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약세를 나타내려고 그러다가 장 막판에 오히려 좀 반등을 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기술주들의 그 실적 그 기대감도 일단 장 막판에 좀 많은 흐름을 좀 보이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흐름 자체가 좀 차익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도 일단 만선을 또 굳굳하게 지키고 오히려 좀 더 소폭 상승하는 흐름 때문에 일단 이런 지수 흐름은 그 당분간 좀 이어갈 듯한 그런 전망이 좀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여서 일단 다우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유가가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급등을 했어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시장에서는 그 휘발유 재고가 이렇게 많이 급감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우리 그 유가 쪽에 그 반등이 좀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흐름이 굉장히 지금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 회복 기대감도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에너지주 같은 경우 좀 많이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상품주의 흐름 자체가 일단 달러 약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편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휘발유도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재고가 좀 많이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고 아마 유가의 좀 반등폭이 좀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 편인데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 특징이 한 75불에서 한 80불 정도가 보면은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일단 경기가 굉장히 잘 돌아갈 때 적정 수준이라고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따져버리면 아직 유가는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한 중간 지점 정도에 지금 와 있다라고 좀 예상을 좀 많이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유가가 만약에 이제 90불, 나중에 혹시나 지금은 모르겠지만 100불 이상 되면 일단 이제부터는 약간 투기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는 추가적으로 좀 더 오를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급하게 올라갈까요? 일단은 달러 약세 대비 아마 이제 반등이 좀 일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품주들 움직이는 것도 좀 많이 나타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표가 나오는 게 일단 경제 회복에 대한 지표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아마 유가 쪽으로 아마 해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릴 거로 예상됩니다. 네. 이게 대부분 이제 선물 쪽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한번 방향을 틀어버리면 이런 상품주들의 특징이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가파를 수도 있지만은 좀 지속적으로 이게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아마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표나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 발표나 그런 걸 통해 아주 계속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아마 유가 쪽에
상승은 또 한번 예전에 그 상품주들 상승 랠리 때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랠리는 좀 일어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어제 JP모건 체이스에 이어서 골드만삭스 그리고 시티그룹의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종목들 모두 주가가 약세로 끝이 났어요. 뭐 다우지수에도 크게 도움이 못 된 것 같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실제로 뭐 주식을 보시면 알다시피 실적 발표하는 날이 오히려 약세 날입니다. 예. 한 하루 이틀 정도 약세를 나타내다가 다시 또 이제 뭐 반등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그 전날 아니면 전전날 좀 많이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제 좀 비교가 많이 됐죠. JP모건 체이스하고 비교를 좀 많이 했던 편입니다. 아무래도 네. 금융주 중에서 좀 잘 나가던 금융주다 보니까. 근데 JP모건 체이스에 비해 가지고 그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비교했을 때 좀 약하다. 상대적인 박탈감. 예. 좀 투자자들이 좀 많이 영리해졌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뭐 예. 다른 매물보다는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티그룹도 어제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손실이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예상치는 적었습니다. 근데 그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오히려 손실이 좀 더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예대마진 쪽 대출 쪽에 대한 손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아마 투자자들에 대한 좀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왔던 게 아마 어제 좀 약세를 좀 많이 나타냈던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약세를 나타냈지만 지수를 크게 뭐 이렇게 끌어내린다든지 그런 흐름은 좀 보이지 않았던 게 아무래도 좀 다우지수 1만선은 그나마 좀 굳건히 지켰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JP모건 체이스보다 좀 먼저 발표가 됐었어도 종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사실상 장 마감 후에 실적이 공개되긴 했었는데요. 장 중에는 실적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구글과 IBM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장 후반 유가 반등과 더불어서 매수세를 불러왔죠. 네, 일단 그 IBM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상 최대치의 이제 실적을 지금 이제 이어갈 거라고 이제 예상되면서 일단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예. 구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쪽 그 광고 시장이라든지 그쪽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면서 오히려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지면서 좀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좀 더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나타나서 그게 오히려 투자 의견 쪽과 실적의 향상이 이어지는 쪽으로 많이 지금 반등을 나타냈는데요. 아마 기술주들이 오늘 뭐 국내 시장도 영향을 좀 받겠지만은 아무래도 예. 좀 유럽이라든지 이제 내일 미국 시장에 대한 그 기술주들의 영향이 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 은행주라든지 기존에 났던 이제 실적 발표 때문에 아마 차익 매물이 많아났는데 특별한 뭐 지표 흐름이 없는 이상은 아마 내일 오늘 밤 그 뉴욕 증시도 아마 좀 반등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현재가 지금 1062인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뉴욕 증시 상승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어닝 시즌인 만큼 오늘 밤에는 또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지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간밤에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시티그룹 그리고 기술주 쪽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장 마감 후긴 하지만 구글과 IBM이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가 되나요? 예, 오늘 밤에는 좀 시총이 큰 종목들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발표가 있는데요. 예. GE 같은 경우는 좀 시총이 굉장히 큰 기업인데요. 일단은 그 시장의 그 전분기 대비 이제 시장 예상치는 약간 좀 소폭 하락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뭐 실적 발표치 보면은 아무래도 그 제너럴 일렉트릭 자체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최근에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아마 시장을 좀 약간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게 그 일반 그 상업인 은행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은행에 대한 시티그룹과 마찬가지로 좀 적자손이 좀 클 거라고 예상했는데 우리 네. 적자손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그 적자보다도 오히려 더 좀 큰 폭으로 오히려 뭐 쉽게 말해서 전분기 대비 비슷하다든지 오히려 실적이 순이익으로 나타나 버리면 아마 또 한 번 또 금융주들이 좀 반등이 좀 일어날 거라고 좀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망치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던 바와 같이 좀 그렇게 있다는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너럴 일렉트릭은 예상치를 뭐 플러스로 하고 있긴 한데 주당 순이익이 그것을 상회할 지금 가능성이 있다 말씀하셨었고 예, 일단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마이너스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플러스로 나올 경우에는 시장이 더 큰 폭으로 반응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발표가 됐던 경제 지표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모두 다 좀 양호했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양호하게 나왔는데요. 일단 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뉴욕 제조업 지수와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좀 나타났었는데요. 네. 일단 뉴욕 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확장 국면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이제 그다음에 그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소폭 이렇게 좀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 보이는데 일단 그
근데 0을 넘으면 지금 확장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제조업 지수에 대한 특징이 이제 0을 넘으면 이제 확장 국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뉴욕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전치가 한 18.88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발표가 됐던 게 한 34.57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이렇게 많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전 이전치보다는 약간 소폭 감소했지만 아직도 확장 국면에 있다는 거. 지금 이제 좀 둔화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경제 지표가 일단 회복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제 또 발표됐던 것 중 하나가 고용 지표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전국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일단 이전치에 비해서 발표치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한 1만 건 정도 감소하면서 올해 고용이 지금 현재 한 내년까지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갔다가 2011년부터 이제 실업률이 회복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어제 이제 최근에 실업수당 전국 건수의 흐름을 봤을 때 전문가들이 오히려 실업률이 빨리 회복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예상해주는 오히려 그런 고용 지표의 좋은 흐름까지 이제 지금 이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금 이제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그냥 이전치와 비슷하게 이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게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좀 이렇게 좀 다소 많이 낮아졌던 그런 좀 이렇게 전분기 전월 대비 그렇게 좀 이렇게 변화가 좀 이렇게 비슷하게 같은 그런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월비 0.2%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도 부합해서 이제 인플레에 대한 어떤 압박은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미국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거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개월 내 최고치를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때도 정말 급하게 꺾이는 모양새인데, 자, 지금 다우는 10,000선을 넘겼고 추가 상승했고 오늘 밤에도 추가 상승을 더 보시는 것 같은데, 다우 지수의 10,000선을 믿지 말라라는 CNN 머니의 보도가 사실상 좀 크게 논란이 됐잖아요. 일단 10,000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좀 많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10,000선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작년 올려 짚어보면요. 10,000선이 한번 깨졌을 때가 언제냐면 리먼 브러스가 파산했을 때 그때 이제 10,000선이 깨지고 나서 많이 나타났는데 그 이전까지는 10,000선이 깨질 거라고 아무도 더 예상을 많이 못했습니다. 큰 대형 금융기관이 빠지면서 그게 불과 1년 이상 지금 지속되어 오다가 이제 예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로 지금 이제 회복했다고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리먼 사태 이전에는 솔직히 경제가 이렇게 침체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하진 못했습니다. 금융위기가 모기지 금융위기가 지금 올 거라고만 예상하고 있을 뿐인데 일단 금융위 하나 파산을 하면서 이제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경기 회복이 이어졌고 이제 예전만큼은 불안감이 좀 다 회복이 됐다는 게 이제 10,000선이 주는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단 10,000선 근처에서 아마 이거 차익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되고 있는데요. 일단 10,000선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이제 유지가 될 거면 아마도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제조업이라든지 경기 전망이 계속 좀 좋게 나올 거라고 그렇게 좀 많이 지지하고 있는데 만약 10,000선이 깨져버리면 또다시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의미 있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우지수 10,000선이 갖는 의미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성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한 EU FTA 가서명식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협정문도 발표가 됐는데요. 협정문 주요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서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는데요. 이 중에 99%는 3년 이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3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의 비율은 한미 FTA 때의 91.4%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고요. 또 한국의 경우 3년 이내 관세 철폐 품목을 공산품 전체의 96%로 정했는데요.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 기간을 7년으로 설정했습니다. 대체적으로 EU 측이 우리보다 빨리 관세를 철폐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양측 모두 자동차 부품이나 냉장고 관세를 FTA 발효와 동시에 없애기로 했는데요. 예. 관심의 대상이 됐던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500cc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에, 또 1500cc 이하 승용차와 하이브리드 카는 5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농산물의 경우 민감한 품목은 양어 대상에서 빼거나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쌀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했고 감귤이나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관세율이 25%에 달했던 삼겹살은 관세 철폐 기간을 10년 내로 합의를 했으며 포도주는 한미 FTA 때와 마찬가지로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어제 때문에 최대 수혜주라 불릴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가 우리 증시에서 들썩들썩하기도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협상 대회에서 제외가 되거나 현행 관세를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피해 예상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예, 한EU FTA에 따른 국내 농업 분야의 피해 규모는 앞으로 15년간 누적 개념으로 네. 2조 3천억 원에서 최대 2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네. 그만큼 EU산 농수산물에 우리 시장을 빼앗긴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네. 다만 이 같은 피해액은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고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실제 피해는 이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농촌경제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이 분석했는데요. 한EU FTA 발효 이후 국내 농수산업 생산 감소액은 매년 점차 커져서 15년 차에는 한 해에만 2,481억 원에서 3,1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중 수산물은 112억 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모두 농산물에 해당되는데요. 예. 특히 농산물 중에서도 돼지고기나 낙농품, 쇠고기 같은 축산 분야가 전체의 94%를 차지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피해가 축산 농가에 집중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예. 이처럼 축산 분야의 피해가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유럽산 제품의 수입 물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 물량의 40%를 유럽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냉동 삼겹살의 경우 수입 시장 점유율이 83%에 이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FTA 발효 이후 15년 차까지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액을 누적하면은 2조 2천억 원에서 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농축산 농가의 15년간 최대 말씀하신 대로라면 2조 7천억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글쎄요,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고 뭐 나름대로 불만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그 생산자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논의 중인데요. 아직 최종 대책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내년 1, 4분기쯤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분야에 대한 대책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양돈의 경우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고 우수 종돈의 공급을 확대해서 생산성을 유럽, 네덜란드나 덴마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고요. 네. 낙농 분야에서는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전국 쿼터제를 도입하고 각급 학교에 우유 급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여러 대책이 있지만은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막대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 보전 직불금이나 폐업 보상금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축산 분야에 대한 대책만 대략적인 아웃라인이 나와 있을 뿐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정부 대책 확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관련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가슴은 더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EU FTA 협상에서
막바지까지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관세 환급 문제인데요. 자, 관세 환급이란 게 뭔지부터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번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도 함께 좀 알려주시죠. 네, 관세 환급은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수출업체가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내게 됩니다. 네. 이러한 원자재나 부품, 수입한 원자재나 부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할 때 이미 냈던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되돌려 받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예. 이번 협상에서 관세 환급 문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협정이 발효되고 5년 뒤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 상환율을 현행 8%에서 5%로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측의 부품 수입 증가율이 EU에 수출하는 완제품 수출 증가율보다 클 경우에 관세 환급 비율을 8%에서 5%로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 또 이번 협상에서 EU 측은 협상 이제 막판까지 원자재에 대한 관세 환급을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우리 측은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허용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절충점을 찾게 된 겁니다. 또 이 밖에 협상 막바지까지 쟁점으로 부상됐던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자동차의 원산지 기준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네. 결국 한미 FTA 때와 마찬가지로 역외산 부품의 허용치를 자동차의 경우 45%로 합의를 했으며 자동차 부품은 역외산 허용치를 50%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뭐 유럽 자동차 업계 내에서의 어떤 반발도 좀 있는 것 같고 이탈리아 정부도 지금 조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정식 서명을 거쳐서 내년 7월쯤 발효가 또 된다고 한다니까요. 발효가 된다면 아무쪼록 우리 쪽에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한 EU FTA가 작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소식 더 보죠. 어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모두 뉴스화됐었는데요. 이성태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또 했죠. 예. 어제 이성태 총재는 한국은행 국감에서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빠르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출구 전략이 다른 나라보다 빠를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한은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네. 국감장에서 한 국회의원이 내년 상반기까지 출구 전략이 없을 거라는 대통령의 입장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입장과 다르냐고 묻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때 이제 이 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출구 전략이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내년 초부터 적극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총재는 특히 현재 기준금리인 2%는 위기 상황 때의 대책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제가 평상시에 불경기 상태로 돌아간다면 2%는 낮다고 말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 경제가 일시적인 상승 후에 경기 재하강을 의미하는 이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도 언급을 했는데요. 있다고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없다고 얘기를 했나요? 예. 이 총재는 결론적으로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움직임이 W자형은 아니며 마이너스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총재의 어제 이러한 언급과는 대조적으로 대조적인 발언도 나왔었는데요. 네.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 교수의 발언입니다. 손 교수는 어제 한 강연에서 내년 이후 세계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25%를 넘는다면서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경계했습니다. 아울러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이 같은 전망이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블딥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세계은행 수석 부총재는 또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지금 더블딥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이성태 한은 총재는 더블딥 가능성을 낮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김성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전날 만선을 돌파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뉴욕 증시가 또 추가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가 0.5% 가까이 올라 1062를 기록했는데요. 유가가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3.2% 급등하면서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